차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사이에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자 지급한 내역이 없어서 이 차용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좀 빌려주거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차용증을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자는 어떻게 줘야 하는지, 이자율을 어느 정도로 기재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테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용증이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차용하다라는 행위 자체가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쓰는 행위이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제3자와 이제 차용증을 쓰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인정받거나 추후 당사자 간의 문제 소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작성하는 때에 이제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려준 돈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가족 간 차용증의 경우에는 보통 회수되지 않을 문제 소지가 적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공증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냥 서로 작성해서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국세청은 가족 간 차용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흔히 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져와야 가족 간 차용을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 간 차용이라는 게 차용 행위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성 방법, 이자율, 지급 방법, 객관적인 증명, 이 4가지를 유의해서 작성하여야 국세청에서 증여를 추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차용증을 작성 시에 정확한 날짜에 작성해야 합니다. 돈부터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좀 올바르지 않고 추후 국세청에서 작성 시점에 대해 감정을 할 수도 있어 소급하여 작성한 게 발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당사자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겠고요. 정확한 차용 금액 또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자율 및 지급 방법입니다. 이자율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 가장 난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는 매달 지급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또한 이자만 지급하기보다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을 규칙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차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사이에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자 지급한 내역이 없어서 이 차용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보다는 매달 원리금 상환이 적절합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상환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보이고요. 또 이자율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설정해야 합니다. 간혹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은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 규정으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계증여 내용입니다. 반면에 차용 자체를 인정받기 위한 내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차용증 인정을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이자 지급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자율은 당제대출 이자율로 현재 연 4.6%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이자를 적게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적정하게 조정하셔서 이자율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방법입니다. 차용증이라는 게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다 보니까 차용증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실제 주고받은 건 맞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이 되었고 실제 금전 차용이 이루어진 게 맞다고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공증을 받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공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 내용 증명을 통해서 작성한 차용증을 주고받는다면 실제 작성되었다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차용증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차용증을 어디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되므로 잘 작성해서 보관하고 문제를 방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부모로부터 차용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기재하게 된다면 차용증이 꼭 필요하므로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을 빌려주게 된다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